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리 동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지난 1월 16일 겨울방학을 맞아 전주 시내 한 학원생들이 선생님의 인솔로 근처 모악산을 찾았습니다. 당초 저학년 아이들에겐 힘에 부친 산행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이들은 산 정상까지 그런대로 잘 따라와 줬습니다. 학원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막내는 8살밖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려갈 텐데 올라올 때 힘들었었지? 네! 내려갈 때는 더 힘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학생들하고 고학년들은 어린 동생들 잘 돌봐주고 동생들은 언니 오빠 말 잘 듣고. 알았지? 네! 가자. 드디어 내려간다. 힘들다. 내려갈 때 더 힘들다. 올라갈 때는 못 모르고 또 올라갔는데요. 내려올 때는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다 섞어다 보니까 고학년들은 빨리 내려오고 저학년들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애들을 다 인솔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앞에 조심해서 내려가. 하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 한 명이 지쳐버리면서 강 선생은 모두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선이가 지금 힘들어서 못 내려가니까 너네들 혼자 내려갈 수 있지? 아까 올라올 때 들렸던 절 있잖아. 거기서 기다려. 알았어. 야, 너 조심해. 알았어. 막내 하나의 걸음은 오빠 언니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따라왔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는 산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일행이 모두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지? 엄마, 아빠, 선생님,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선생님 어디 있어? 엄마, 선생님, 언니, 오빠. 엄마, 선생님.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나니? 누구니?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도 같은데. 가자. 엄마. 종기야, 인원 파악 좀 해볼래? 하나, 둘. 선생님, 한 명이 없어요. 뭐? 누가 없어? 하나, 하나랑 같이 내려오지 않았어? 그 소리 듣는 순간 저 너무 막 다리가 떨리고 막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속이 또 무섭잖아요. 겨울산은 또 빨리 어두워지는데 번뜩 생각나는 것은 119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주 소방서와 모악산까지는 10여 분 거리. 그동안 모악산 출동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사고 지점은 여느 때와 다른 낯선 등산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는 추위와 두려움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어디니? 들리면 대답해봐. 하나야, 하나야, 어딨어? 선생님이야. 들리면 대답해봐. 산에 오니까 좋지? 빨리 가야지. 늦었어. 그 아저씨 혹시 여자애 못 보셨어요? 어제? 못 봤는데? 뭐 아예 울음소리 같은 건요. 빨리 가 이제 차수가 없어 지금. 빨리 가자고. 소리야? 아저씨. 여자를 그래 어디다 잊어버려 있는데? 하나야!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8살 여자아이인데요. 그러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잃어버리셨는지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도움을 드리죠. 근처까진 잘 따라온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날은 어두워지고 큰일이네. 빨리 찾아봅시다.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아까 여기서 이 근방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요. 내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야, 정하나. 정하나? 네. 아, 근데 잃어버린 지 지금 얼마쯤 됐어요? 1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1시간쯤이요? 네. 정한나? 정한나! 한나야! 한나야! 선생님이야! 모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악산으로 많은 구조 활동을 하였지만 이번 금곡사 계곡으로 구조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길이 협소하고 매우 비좁았기 때문에 저희 구조차로 현장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대원들이 판단하기에 저희 장비를 몸에 지니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금곡사에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하나를 찾지 못한다면 발견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추위와 어둠 속에서 하나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나야! 아 이거 큰일 났네. 나는 자꾸 어두워지고. 아, 어린이를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어린애 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이 근방 어딘가에서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종수야, 우리 하나 어디서쯤 잃어버렸니? 아까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요. 뒤에서 지쳐서 갔어요. 그래? 그러면 이 근처에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봐서 해지는 시간이 5시 전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한 구조 활동을 못했을 때는 야간에 구조 활동을 계속해야 할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 야간에 구조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야광 벨트, 랜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사고 현장에 신고된 지점까지 빠른 행동으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매우 초조했던 것입니다. 구조대가 파악한 지점은 산중턱 반경 300m 근방 숲속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양쪽에서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정한나! 우리는 전주서방서 119 구조대 아저씨인데 아저씨 소리 들리면 대답 좀 크게 한번 해봐라. 여기 백여덟 아, 지금 수색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이지? 금곡사 계곡 8번 홍선입니다. 아, 1조 수색하는 광경이 보여?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이 소리 같은 거 들리는 건 없고?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수색을 해보도록. 구조대가 오기 전에 먼저 아이를 찾아 나섰던 등생객이 푸숲에 있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 괜찮니? 울지 마. 아저씨가 집에 잘 데려다 줄게. 빨리. 아저씨 등에 엎혀 얼른 빨리. 얼른 엎혀라. 빨리 얼른. 착하지 울지 마. 잘 엎혀. 하나를 찾긴 했지만은 등산객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어떡하나? 여기 있어요! 한나 여기 있어요!
하나 찾았어요.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던 등산객은 다행히 좁혀 들어오며 수색하던 구조대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추위로 몸이 얼어 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어때요? 여기 뭐 다친 데는 없고요. 7 여기 병야달. 현재 아이는 찾았는데요. 큰 별다른 부상은 없습니다. 어디야? 지금 현재 약 한 300여 m 이상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갈 때는 한 30분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전하게 올라오도록. 사칠 잘 왔습니다. 하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일행과 떨어져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과 추위 속에서 온몸이 꽁꽁 얼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 대원들은 신속히 보온 조치 및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일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선생님 오네. 선생님 그러셨죠? 예, 이제 됐어요. 괜찮아? 어떻게 전에 찾아서 다행이구만요. 예. 아픈 데는 없고? 말해. 고맙습니다, 선생님. 놀라셨죠? 잘 가야지. 아유, 씨. 너 어디 갔었어?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진짜 하늘 꼭 껴안아주는데 정말 그때 그 심정은 진짜 우리 아기가 진짜 가출을 했다가 뭐 10년 만에 돌아왔어도 그때 그렇게는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반가워가지고 진짜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강 선생님과 학원의 언니 오빠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하나는 모악산에서 겪었던 일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없었다. 그래서 혼자 엉엉 울었다. 2시간 동안 길을 헤맸다. 배가 고파서. 새로운 각오가 있는 사람. 그리고 3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학년이 된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닙니다. 책가방도 엄마가 챙겨줘. 엄마 나 밥 먹여. 그 일이 있은 뒤 아이들 앞에 서는 것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현숙 씨. 그는 전보다 더 아이들의 눈빛 하나, 말 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쏟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방학보다 키가 훌쩍 커진 하나. 언젠가 모악산에 다시 가더라도 지난번처럼 혼자서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해. 생각했고 딱 생각. 전남 순천시 조래동에는 아파트와 논밭을 끼고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한창이던 지난 1월 6일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 늘 함께 붙어다니던 동현이와 지원이는 모처럼 자전거를 타고 멀리 저수지까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빨리 좀 오라니까. 아, 빨리 좀 오라니까. 한참 호기심 많은 중학생 동현과 지원에게 재밌겠다, 그치? 저수지를 오가는 망통이 눈에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없잖아. 야, 빨리 타자. 우연히 그 배를 봤는데 거기서 지원이랑 같이 지원아 이거 배 타자 그래갖고 탔는데 그 배가 한 중간쯤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갈 때 돼서 줄을 당겨봤는데 아이들이 올라탄 망토는 가두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오랫동안 거의 쓰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따라 망통에 매여있던 낡은 줄은 풀어져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두 소녀는 노를 저어 저수지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했지만 거센 바람 탓에 망토는 제자리에서 그냥 돌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뺑뺑 돌다가 이제 지쳐갖고 이제 아저씨 낙지하는 아저씨가 있어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 사람 죽어가요. 빨리 오세요. 아저씨. 이랬어요. 좀 기다려. 내가 가서 구해줄게. 아저씨, 아저씨. 예.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뇨. 지금 저수지 가운데 학생들 둘이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아이, 서두지 마세요. 차근차근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저수지 가운데 예. 학생들 둘이서 좀 둥둥 떠다니고 있다니까요. 학생이요? 예. 아, 그럼 빨리 신고를 해야죠.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아이고 참. 아, 여보세요? 예, 119죠? 이곳은 사고가 다발적이어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낚시하던 분이 급하게 뛰어와서 저수지 가운데 애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119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막 세게 불고 배는 왔다 갔다 울렁울렁거리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춥고 배가 고프고요. 막 바지도 어디 젖어갖고 그 동상 걸릴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아무도 안 보면 이제 여기서 죽겠다 큰일 났다 지연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거 찔끔이 그거 소방서 차가요 불빛을 막 붙이고 올라온 게 이제 살았구나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원장님 저희입니다. 천천히. 이러한 순환 사고를 대비하여 저희 구조대에서는 보트를 구조차에 적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용할 수 있었고 처음엔 보트에 엔진을 장착해야 하였으나 가두리 양익적인 관계로 로프 등 여러 장애물이 있어 엔진을 장착하지 않고 노를 저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천천히 줄 조심하고 줄 조심하고
가만히 있어. 에? 야, 너 뭐하러 여기 왔어? 어? 셔츠들 이거 가만히. 야, 누가 동생이냐? 이부터 입어라. 자, 가만히 있어. 깜깜한 밤에 공양꽃들을 지어서 꼬마들 있는데 다가갔을 때 그 꼬마들이 우리 대원을 보고 그 반가워하던 그 모습 속에서 그동안 추위에 떨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던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타 생각 없이 무조건 빨리 싣고 육지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에 빨리 구조를 했었고. 이름 뭐야? 지연이. 너는? 동현이요. 뭐 누구도 형제야? 근데 뭐 누가 더 형이야? 저수지 한가운데 고립된 지 2시간여 만에 동현이와 지원이는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어린 호기심이 부른 작은 소동이었지만 동현과 지원에겐 두렵고 힘들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의 빠른 발견과 신고가 없었다면 두 소녀는 저수지에서 밤새도록 어둠과 추위 속에서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춥고 어둡고 아무도 없는 그 저수지에서 학생들의 그 뗏목을 타고 보고 싶어하는 그 충동 때문에 그 나중에 올 수 있는 그 위험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저희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 어린애들에게 저희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입혀주면서 이름과 그 주소를 물었더니 얼마나 그 추위에 떨었는지 전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요 항시 자전거를 왔다 갔다 학교에서 타고 다니면서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저수지를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저수지를 보면서요, 그 배 있는데요, 아직도요 배가 있는데요, 그 배에 또 누가 어떤 아이들이 또 재밌겠다 해서 타게 될까요? 겁나요.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또 타면 또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 빨리 그 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과 2학년이 된 지원이와 동현이. 그들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함께 쏘다니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함부로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장난이 자칫하다가는 위험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지난 겨울 따끔하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평택과 안성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고성산에서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오르던 정창섭 씨가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을 느낀 것은 산중턱.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정 씨에게 찢어질 듯한 고통과 호흡곤란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 한 반쯤 올라가는데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그냥 통증이 오면서 그냥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서 쉬었죠. 이제 앉아갔다가 잠시 앉아서 쉬는데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한 10발짝도 안 됐겠는데 또 그래요. 아 이거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다,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이제 오늘 웬일이래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서울시라 그렇지 뭐. 뭔가 한 일씩 없구만. 좋네요. 아니, 저 아저씨 괜찮으신가 봐요. 여보. 아저씨 어디 불편하세요? 아이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아저씨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바쁘시지.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천천히 쉬었다가 올라오세요. 좀 쉬었다 올라오세요. 숨이 차서 좀 여기서 쉬어가지고 내려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또 괜찮으셨냐고 하면 제 다짐을 하고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누구 없어요? 아유.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데요. 참 이쁘대요. 그래. 무슨 소리가 나네? 그런가? 어이구, 저 아저씨가 넘어졌어. 어디가 불편하신가? 빨리 가보자고, 빨리. 괜찮으실까? 이누님 다이가 이제 아지마 한마디 불러버렸죠. 그 불난 데는 이제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뭐 불 경도 하고 아 이걸 이제 가는구나 뭐 가다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냥 호흡 조절하면서 막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그랬죠. 근데 그 아줌마가 들어오셨더라고요. 누가 없어요?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예? 아저씨, 여기 사람 좀 찾아와. 안녕하세요. 사람이 아저씨가 나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느낌이 가지고 계세요, 옷빈? 손 좀 따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기 좀. 손 좀 따봐요. 아저씨, 아침에 물 잡으셨어요? 예? 우유 한 병이요. 아이고, 체하셨나봐요. 손 좀 따봐야겠어요. 그래. 손이 어디 갔지? 손좀 주물러 여기 드려요. 있었는데. 여기 있어요. 이리 줘. 따보세요.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정 씨가 체한 줄로 알았던 주위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손을 따긴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저씨? 이상하네. 큰일 났네. 심장 빼면 내가 듣기로는 그냥 그냥 갑자기 죽었다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요. 신경통도 아니고 그렇다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강잠 걸려 누워버릴 내 평생 없는데 이게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냥 하니까 그냥 이게 거꾸로인지 내가 똑같이 손도 몰라요. 그냥 막 머리만 땅에 대고 그냥 막 뒤로 흔들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게 내가 그냥 고통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찌가니까 그냥 아줌마 그 전화한테다 아줌마 시합 시대가 119 해달라는 얘기죠. 내가 애원한 거지 아줌마인데. 119요, 119 빨리요. 신고 좀 하고 오세요. 내가 신고하고 올 테니까 지금 몸이 굴는데 팔다리 좀 꼭꼭 주물러 주세요. 예, 내가 빨리 가서 신고하고 올 테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이거 큰일 났네. 구급출동, 양성 고개넘어 비법사 등산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안성소방서였습니다. 출동할 때 이미 한시급한 심장질환 환자를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부쩍 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산길이라서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려웠지만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가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접근하긴 했지만은 산 중턱까지는 다시 한참을 뛰어가야 했습니다. 좀 주물러 빨리. 좀 주물러요. 예.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에? 손도 뻣뻣해지시네. 네? 큰일 났네 이거. 아까 갔는데. 조금만 더 주물러요. 여보세요. 거기 좀 꼭꼭 주물르세요. 아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아유, 큰일 났네.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아저씨. 막 마비가 오나 봐. 큰일 났어. 아저씨. 계속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왜 빨리 안 오시지? 응? 아까 갔는데. 마비가 오나 본데. 조금만 더 주물러요. 아줌마, 좀 세게 좀 주물러요. 자, 왔습니다. 오셨나요? 얼마나 됐죠? 3분 됐어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예. 경동맥이 안 잡히는데? 이대원 혈압계를 체크해야 되겠는데?
반장님, 혈압도 안 잡힙니다. 아, 안 되겠는데 심폐소생해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와서 구강대구호만 실시하고 내가 심폐소생할 테니까.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살아나신 것 같은데. 아저씨 정신 드시나 봐요. 정신 나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현장 도착 후 요 구조자를 확인한 바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 확인되어 신속한 구조호흡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요 구조자의 숨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요구자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제 자신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반장님, 구급차까지 한 심폐소생으로 일단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은 정 씨의 상태는 여전히 위급했습니다. 빨리 구급차까지 이송해야지. 되겠어? 빨리 가야 되겠는데? 뒤에서 힘 좀 내주세요. 힘 좀 내주세요. 뒤에서. 예. 조심해요. 호흡이 멈춰진 것 같아요. 저 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러면 놓고서 한번 CPR을 한번 다시 하고 가죠. 그럼. 여기 넓은 구급차까지 가는 동안에도 정 씨에겐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이 약해질 때마다 정창숙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긴 끝에 마침내 산아래 구급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 당시 혈압이 쇼크 상태에 있었고 수음이 가빠하셨고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증의 의심으로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산소 호흡을 시키고 혈압이 굉장히 얕아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그러고서 단국대학 그 부속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산에서 쓰러진 정 씨는 구급대원과 등산객의 도움으로 1시간여 만에 평택의 병원으로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정 씨는 쓰러진 직후 빠른 신고와 대원들의 적절한 심폐소생술로 자칫 놓칠 뻔했던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창석 씨, 지금 가슴 어떻게 아파요? 아이고 뻐근하고 아파요. 그렇죠?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예. 병원에 도착한 사람들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증 발생으로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1시간 이내에 심근경색증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 경우에 사망률은 약 1%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심근경색증 환자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숙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즉각적으로 연락함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정창석 씨.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서 대원들과 등산객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119 구조들이라서 내가 다시 태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뭘 말하고 싶냐면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구조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만큼 앞으로 또 그 이상의 누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냐 이게 내가 두려운 거죠. 내가.